자, 지난 시간에 급수가 뭔지 설명은 다 했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급수. 자, 급수라는 게 무엇이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AN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더하는 걸 급수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기를 한 걸 급수라고 하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 적으면 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하라. 이게 급수고요. 맞지?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서 sn을 구해서 그 sn에 뭘 찾는다? 극한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될 거고 맞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을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sn을 시그마를 사용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면 sn이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적어놔도 급수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급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계산은 n항까지 합 sn을 만들어서 그 sn의 극한을 찾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급수의 계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급수가 당연히 수렴과 발산이 존재를 해요. 극한이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의 sn의 극한을 찾았더니 알파가 되면 당연히 이게 뭐가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그러면 이 알파가 아닌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어떻게 해야지 수렴을 한다? 급수가 수렴하려면 계속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계속 더했을 때면 숫자가 계속 커지거나 마이너스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더해져야지 더하기가 수렴할 거 아니야. 맞죠? 그 말은 nr까지 계속 무한대까지 더하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더해지지가 않는 경우가 생겨야지 수렴한다. 무슨 뜻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더해지는 이거 계속 쭉 더하다 보면 결국 0000 더하기를 안 하고 있어야지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 이거의 수열의 극한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즉, 이 SN을 만들어낸 일반항의 극한이 뭐인 경우? 0인 경우에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일반항이 극한을 구했는데 0이 아니면 수렴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극한 값이 0인 경우에 급수를 구하면 다 수렴하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극한 값이 0이라 해서 무조건 수렴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뭐라고?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답니다. 맞죠? 그러면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그 수열의 급수가 수렴을 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요. 역방향은. 난 왜 안 되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이건 명제잖아. 맞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라는 명제가 되죠. 이게 참이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럼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에요? 이 명제의? 여기 아니라 대우. 명제의 대우가 맞죠? 본명제랑 대우명제가 참 거짓이 따라갔었죠. 기억나 이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뭐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명제죠. 이게 참이었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거의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면 뭐라고 써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맞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 맞죠? 아이고 시그마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알파가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무슨 말? SN의 극한은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니까. 낫을 붙이면 수렴의 낫은 발산이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옛날 스타일의 문제이긴 한데 참 거짓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것을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학교 쌤들이 약간 틀딱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쌤들이다 하면 이 문제 오지게 좋아합니다. 다 틀려라고 내거든요. 학교 쌤들 좀 나이가 좀 있어 한 50대, 한 60대쯤 되면은 이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틀려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은 별거 없어요. 급수는 뭐예요? 합의 기호를 무한대로 적어 놓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은 뭐의 성질과 동일하다?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다? 시그마 성질 다 기억하고 있죠? 안 기억하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 C를 붙였습니다. 함수 C, CAK. 자, 이거 어떻게 써요? C를 빼가지고 K는 1부터 N까지 AK 했고요. 맞지?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수열 AK랑 BK의 합을 시그마 적으면 이게 어떻게?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분리 가능했고요. 맞지? 뭐도? 빼기도 가능했고 곱하기도 안 됐죠. 맞지? 곱하기 나누기는 합의 기호예요.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맞죠? 성립할 때가 극한 말고는 없어요. 곱하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이제 시그마의 성질이었잖아. 그쵸? 다 기억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가 붙어요?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한 내용이니까 급수 또한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교대 급수인데 그때 지난 시간에 데이가 말했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의 합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기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일 곤란한 게 뭐다? 시그마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완전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너네 시그마 잘 못했잖아, 맞지?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시그마를 잘했던 애들이 잘 없어. 그리고 시그마는 그때 시험 칠 때, 학교 시험 칠 때 한 번 쓰고 그 뒤로는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쩌기는 너네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벌은 받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이 자, 페이지 42쪽인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부분분수가 나옵니다. 이항분리라는 옛날 말도 있죠. 자, 이거 기억납니까? 부분분수 뭐였죠 이거? 알파 베타? 맞아. A, B분의 1을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기억납니까 이거? 자, 여기 1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게 오든 어차피 올리면 곱하기 키우니까 똑같으니까. 그쵸? 맞지? 자, 이거 통분해보면 안에 통분하면 뭐예요? AB분의 B-A잖아. 그쵸? BB 있으니까 AB분의 B 마이너스 AB분의 A 맞지? 여기 B-A분의 K 있으니까 이거 약분해보면 AB분의 K랑 같다는 게 금방 증명이 되죠? 맞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12분의 1을 2 곱하기 6분의 1 또는 3 곱하기 4분의 1로 적었다 치자. 그럼 12분의 1을 이렇게 B-A에서 4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B-A에서 1분의 1이니까 생략. 그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이항분리죠. 즉 12분의 1을 요렇게 써도 12분 이거 계산해도 12분의 1 나오고요. 요거 계산해도 12분의 1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쵸? 당연히 요걸 엄청나게 많이 쓰겠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다가 시그마를 갖다 붙이면 이러한 규칙성을 가진 애들을 계속 무한대로 더할 텐데
이렇게 되죠. 더하기 빼기 하면서 가운데 싹싹싹싹 날아가죠. 그런 형태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계산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짝짝짝 해서 n항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점점점 하고 끝냈어요. 어떻게? 무한대까지 더하라 이 말이야. 맞죠? 자, 무한대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뭐다? 급수가 네,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 뭐야? 자, 무한대까지 더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급수란 말이야. 맞죠? 급수니까 계속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급수는 무한대까지 더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다 했어요? 급수 어떻게 계산한다? 자,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해서 그 sn에 어떻게? 극한을 찾는 겁니다. 그쵸? 됐지? 자, 그럼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적어야지 되겠습니다. 맞죠? 1반항이 안 적혀있으면 우리 n번째 항 적어야 되겠죠? 자, n번째 항 적어봅시다. 1반항 an 뭐겠어요? an 1항, 2항, 3항 그 다음 뭐 올 거야? 11 곱하기 14분의 1 올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 뭐겠어? 14 곱하기 17분의 1 이렇게 올 거 아니야? n번째 뭐가 오겠다? 자, 처음에 숫자를 봐봐. 앞에 숫자가 2, 5, 8, 11 가요. 맞죠? 네. 뭐예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3. 맞죠? 그리고 첫째 항이니까 앞에 뭐가 오겠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겠죠. 맞지? 자, 뒤에는 5, 8, 10. 또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3n 첫째 항 오니까 플러스 2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 n항을 일반항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까지 더해서 계속 무한대로 더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이까지 합을 하면 뭐다? sn이죠. 맞지? 이까지 더한 식을 뭘 하는 거야? 이까지 더한 식을 극한을 찾으면 급수의 합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자, 그런데 이걸 더할 수가 없죠. 이건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더하기 88분의 1 벌써 짱납니다. 이거 어떻게 더할 거야? 맞죠? 더하는 거 아니죠? 뭘 쓰는 거다? 부분분수입니다. 맞죠? a, b분의 1. 자, b-a 하면 자, b-a분의 1 맞죠?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겠죠? 자, 더하기 b-a 하면 또 그럼 3분의 1로 묶읍시다. 그쵸? 3분의 1 묶고 뭐가 돼요?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또 b분의 1 3분의 1 묶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맞죠? 자, n번째 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자, 이까지가 sn이에요. 그쵸? 맞지? 자, 그럼 sn도 해보면은 싹싹싹싹 가운데 다 사라지고 뭐 남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남아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 마이너스 9n 플러스 6분의 1 이게 sn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무한대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 sn에 뭘 찾는 거다? 극한을 찾는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1 마이너스 9n 플러스 6분의 1의 극한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맞지? 되겠어요? 자, 극한 찾으면 얼마?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답은 6분의 1. 즉 요거를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이 나오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급수의 계산이 되겠죠. 되겠죠? 자, 지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보니까 뭐다? 급수되어 2항부터 무한대까지 합이니까. 자, 그래놓고 짱나게 로그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로그 할 때 이것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로그가 붙어있는 숫자들을 2, 3, 4 넣어서 더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로그끼리의 덧셈은 뭘로 바뀌어요?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죠. 맞지? 자, 그러면 봐봐. 로그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1 쫙쫙쫙 무한대로 더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이 값을 찾으려면 어디까지? n항까지, 즉 로그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맞지? 이까지 더한 식을 뭐 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을 찾으면 급수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더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고, 그럼 정리를 하려면 방금 말했듯이 로그끼리 밑이 생략되어 있죠, 10으로 상위로그죠. 그래서 로그끼리 덧셈하면 진수끼리 뭘 하겠다? 곱셈을 할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그냥 이게 곱하기라면은 너무 머리 터질 정도로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럼 봐봐,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16분의 15 곱하기 그 다음 뭐겠어? 25분의 24 곱하기 그 다음에 뭐겠노? 36분의 35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곱해보면 약분도 안 돼요, 이런 거는. 맞죠?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떻게? 깔끔해야지. 이렇게 날라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날라가줘야지 정리를 할 건데, 그게 정리가 될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 로그가 붙어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식을 분리를 하세요. n제곱은 n 곱하기 n, 그쵸? n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잖아, 맞죠? 그래서 합차니까 뭐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인데, 이건 맨날 내가 수업할 때는 항상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작은 걸 먼저 쓰세요. 자리 바꿔도 상관은 없으니까, 맞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인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로 쓰세요.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해요.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안 하고 뭘로 적으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적어요, 그쵸? 그치? 그럼 여기는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적어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적죠. 됐지?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자,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됐던 거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쭉 곱하겠죠. 자, n항까지 곱하면 n항까지 합이니까 n 곱하기 n에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나중에 너네가 해봐. n 플러스 1을 먼저 적으면 3, 1, 4, 2, 5, 3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약분할 때 지저분하게 약분해요. 근데 작은 걸 먼저 쓰잖아. 자, 보세요. 2, 2, 3, 3 4, 4, 3, 4 가운데 싹 다 깔끔하게 약분되게 정리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가 남았다? 분모에는 2n이 남았고요, 그치? 분자에는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찾은 SN이에요. n항까지 합, 맞죠? 그럼 급수의 합은 이거에 뭘 찾는 거다? 극한을 찾는 거죠, 맞지? 자, 근데 로그의 극한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수의 극한을 구해서 그냥 로그에다 붙이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로그, 자, 2n분의 n 플러스 1의 극한은 2분의 1.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리고 필수예제 3번은 잠시 넘어가고 필수예제 4번부터 갔다 올게요. 자, 요렇게 적혀있는 급수가 수렴을 할 때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아까 배웠던 성질,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 했어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합이 0이 되는 게 아니죠. 합이 1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는데 급수의 합이 수렴을 한다는 말은 결국 뒤에 더하는 숫자가 얼마가 돼야지? 0이 돼야지. 즉 n번째. 자, 이거 n번째는 뭐가 오겠어? n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뭐가 오겠어? n분의 an 마이너스 3이겠죠. 이게 이제 더하기 무한대로 하겠죠. 자,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그러면 일반항 n번째 항에 뭐가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수렴할 조건이. 자, 다시 뭐라고?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극한이 0이어야 합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이거의 극한을 구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은 뭐겠다?
3이겠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뭐를? n분의 an이 극한이 3인 걸 아니까 뭐 하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자, n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n분의 an-1 분의 n분의 4n 플러스 n분의 an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니까 얘가 얼마라고? 3. 그래서 3 1분의 4 플러스 3 요렇게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거는 할만하죠, 맞지? 자,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 일반항의 극한이 0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풀기가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중요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시그마의 성질. 자,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급수의 성질 가져온다 했죠, 맞지? 되겠어? 자, 보면 이제 두 급수 a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한 급수의 합이 요게 성립을 할 때 요거의 값이 얼마? 요거의 급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맞지?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이거를 뭐라고 적으면 돼요? 3n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2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했더니 15다 이 말이죠. 이해 되겠어? 그럼 얘가 얼마나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 3이라 적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6 그쵸?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건데요? 3. 9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답은 3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냥 급수의 성질이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문제다 이 말인 거고. 자, 그리놓고 44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봅시다. 교대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급수는 뭐라고? 어떠한 특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 자,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수열 맞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이거의 급수를 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걸 한없이 무한대로 하라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하다 보면 답이 뭐예요? 0 아니면 2겠죠? 맞지? 근데 봐봐. 자,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더해보면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뭐 나와요? 0이죠. 그럼 이렇게 적어볼게요. S에 2n이라고 적을게요. 짝수 번째까지 합이라서 짝수 2n까지 합하면 0이야. 그쵸?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홀수 번째까지 끊으면 남죠 뭐가? 2가 남죠 홀수 번째까지 끊으면. 자, 그럼 홀수 번째까지 합 S에 2n-1이라고 쓰면 홀수로 표시하겠죠. 2n-1까지 합을 구하면 뭐다? 2예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열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특정한 값이 나올까 말까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맞죠? 그럼 교대급수가 수렴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봐봐. 너네가 봐봐. 0이야 2야? 0이야 2야 답이. 모르죠. 맞죠? 짝수 번째까지 더하는지 홀수 번째까지 더하는지 모르니까. 맞죠?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교대급수라고 불리는 애들이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S2n과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합이 교대로 나오는데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까지 합이 어떻게? 같은 경우 이때를 수렴한다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급수니까 이 S2n과 S2n-1의 극한값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하자면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합이 같냐 다르냐 그걸 체크하는 게 이제 교대급수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보니까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갖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수렴과 발사를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항을 합을 했을 때 뭐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 합이 같냐 다르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더하기를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가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잘 봐야 될 게 바로 결론부터 말하면 2번 문제가 똑같은 거 같으면서 달라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겠어? 자,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는 첫 번째 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가로가 있는 거는 가로 있는 대로 이게 1항, 이게 2항, 이게 3항 이렇게 갑니다. 차이점 이해되겠죠?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요걸 먼저 볼 거예요. 자, 요거를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이 뭐가 와요? 그럼 n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맞죠? 자, n번째는 뭐부터 오겠다? 그럼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3분의 2, 세 번째 4분의 3. n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n이 오겠죠. 맞지? 빼기 뭐가 온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렇게가 n번째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괄호를 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교대급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건 더하면은 항상 하나가 남게 더해지는 거잖아. 맞죠? 교대급수가 아니야. 맞죠? 이게 첫 번째까지 더하나, 두 번째까지 더하나, 세 번째까지 더하나 일정한 규칙성으로 뭐만 남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게 남죠.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이게 남죠. 어디까지 더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SN이니까 n항까지 합을 극한을 구해보면 얘가 뭐예요? 극한값이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수렴한다라고 땡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다르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씩 묶어가지고 적었으면 여기에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되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게 S2n과 S2n 마이너스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 했죠. 이거는 짝수 번째까지 더합니다. 자,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 사라지고 끝에 거 하나 남죠? 이거 자,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그럼 뭐가? 짝수 번째까지 가면 이거 남겠죠? 맞아요? 맞니? 이렇게 짝수 번째까지 끊으면은 그러면 가운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찾으면 뭐가 돼요?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맞죠? 됐지? 자, 근데 홀수 번째까지도 해볼게요. 자, 홀수 번째까지 첫 번째 하면 2분의 1, 세 번째까지 하면 2분의 1, 다섯 번째까지 하면 2분의 1, 2분의 1 되죠? 맞지?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2분의 1이죠.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자, 그럼 봐봐. 교대급수의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까지 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맞지? 다르니까 얘는 뭐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37번에 바로 밑에 보세요. 37번에 2번은 교대급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죠? 가로로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37번에 1번은 교대급수가 맞죠? 이건 뭘 찾아야 돼? 홀수 번째까지 합과 짝수 번째까지 합을 찾아야 되죠. 자, 요거는 자 그냥 처음부터 팁을 바로 알려줄게요. 이거 시작할 때부터 교대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바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완전 개야매인데, 자 봐봐.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데 얘랑 37번에 1번 봐봐. 자,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맞죠? 자, 봐봐.
이거는요 뒤에 숫자가 커지면서 위에 숫자도 어떻게 같이 커지고 있죠. 자 이거는요 뒤에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위에 숫자는 그대로 돼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뒤에 숫자가 따라서 부모 문자가 같이 커지는 건 무조건 발산해요. 오케이? 근데 요것처럼 뒤에 위에 숫자가 고정돼 있고 뒤에 부모 숫자만 변하잖아. 이건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계산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되겠지? 이거 완전 개야매니까 학교에서 이거 그냥 숫자 안 바뀌어서 수렴하는데 이질 하면 안 돼요. 학교사들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너네만 일단 알고 있어. 그거는 이제 증명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수령에 쓸 수는 없어요. 다만 계산하기 전부터 얘가 수렴, 교대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바로 체크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47, 거기서 48쪽 봐봐. 48쪽에 제 스텝 2에 47번. 스텝 2니까 어렵겠죠, 이거 조사하려면, 맞죠? 자, 근데 47번 문제 읽어보면 A1 A2 플러스 A2 A3 교대급수죠? 맞지? 자, 얘가 수렴하는 것만 찾아라 했잖아. 되게 찾기 쉽다고 어떻게? 분자 변하지 않는 거 찾아라고 뭐 했어요? 기억, 니은, 끝. 맞죠? 이런 문제 풀 때 엄청 쉽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디귿은 3n 플러스 2분의 n 해서 분자로 같이 커지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편하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등비급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당연히 뭐겠어요? 급수인데 무슨 수열로? 등비수열. 오케이. 자, 등비수열이 뭡니까? AN이 A 곱하기 R에 n- 이게 등비수열의 A가 첫째 항, R이 공비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 6, 12, 24, 48 이렇게 가면 이게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맞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을 이렇게 적으면 뭐다? 등비급수가 되겠죠. 등비수열 극한의 합 맞죠? 뭐 해서는요. 자, n까지 합의 극한 이렇게 되는 게 등비급수예요. 맞죠? 그럼 자, 등비급수고 나발이고 일단 급수잖아. 급수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급수의 합은 SN을 구해서 극한을 찾아라고요. 그러면 자, 이거 일반항 뭐야? 3 곱하기 2에서 n-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합을 식으로 나타내야 돼. 맞지? 자, SN. 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아, 못할 수 있지, 그래. 자, SN 뭐였어요? R-1분의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을 하던가 1 마이너스 자리 바꿔서 1 마이너스 R에 N제곱을 하던가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쓰고 있었죠? 등비수열의 합. 자, 지금 그거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기억하면 되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급수의 합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네? 자, SN 구해봅시다. SN. SN. 2 R-1분의 3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가 1이니까 SN이 뭐예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SN이죠. 네. 됐지. 자, 그러면 급수. 자, 무한대까지 더하려면 이거 N항까지 한 SN을 뭐 하라? N이 무한대로 할 때 리미트 붙이는 거죠. 그럼 무한대 붙이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3이니까 무한대 빼기 3은 무한대. 자, 그럼 당연히 급수의 합은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맞죠? 그 내가 있으면 더하기라면 당연히 발산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거 더 수렴할 리가 없죠. 자, 그럼 봐봐. 수렴을 하려면요. A의 n제곱이 붙어있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얘가 수렴을 하면 A의 n제곱 극한이 무조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0으로 가려면 조건이 뭔데요? 얘가 n 밑에 얘가 어떤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만 수렴을 하겠죠. 왜? 그래야지 얘가 0 되니까. 맞습니까? 맞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AN이 3 곱하기 4분의 1의 n-1이라는 일반항이라고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의 합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SN 구하면 어떻게 돼요? SN은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자, 그러면 SN이 뭐예요? 4분의 3이니까 4에 1 마이너스 4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맞지? 이게 SN이야, 맞죠? 자, 얘 뭘 찾으면, n이 먼저 극한을 찾으면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이거 급수의 합이 4에 수렴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등비 급수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찾는 문제가 될 텐데, 그게 되게 단순해요.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공비가 1보다 작을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만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N이 A 곱하기 R의 N-1일 때 A가 첫째 항, R이 공비일 때, 자, SN을 뭐라고 한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던가 1-R분의 A, 이거는 뭘 쓰든 상관이 없는 게 똑같은 식이잖아, 맞죠? 근데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1보다 크면 이거, 1보다 작을 때는 이걸 써가지고 계산을 편하게 했었죠. 뭐 상관없지만은.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이게 이제 급수의 합이 될 거고, 맞죠? 이걸 계산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게 S니까 이거 극한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수렴을 한다면 왜 수렴을 하는 거예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을 해요. 맞지? 그러면 O 할 게 아니야, 돼야.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고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해요? 0이죠.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 무조건 뭐가 나와요? 1-R분의 A가 고정된 답이죠. 맞지? 아까 봤죠? 자, 봐봐. 뭐 예를 들어 4 곱하기 3분의 1에 n-1이면 SN을 찾으면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니까 극한 찾으면 이질 할 필요가 없어요. 뭐다 그냥 공식이에요. 뭐 1-R분의 4 이렇게 하면 그냥 등비급수의 합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1-R분의 A인 거 이해되겠어? 맞지? 이거를 원칙적으로 쓰는 게 맞는데 어차피 얘가 0 나올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1-R분의 A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자, 이 말인 거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등비 급수가 그럼 1-R분의 A가 다 된다고 수렴할 수 있다는 조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값이 어떻게 1보다 작은 공비일 때만, 맞죠? 예. 되겠어? 그러면 공비가 1이면은 돼요, 안 돼요? 네. 1이면 안 되죠. 공비가 1이면 첫 장이 4, 두 번째 장이 4, 세 번째 장이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이걸 무한대까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발산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래서 지난번에 등비 수열의 극한할 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기억납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요? 절대값이 아니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일 때도 수렴을 해요. 공비가 1일 때. 왜?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결국 4잖아, 맞죠? 수렴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n, 이건 등비 급수잖아요, 그쵸? 이게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얘랑 달라진다고요. 뭐랑?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같으면 안 돼요. 급수에서는 1이 되면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똑같은데 얘는 뭐가? A가 0인 경우까지 추가를 시켜주면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 1억이든 1000이든 어차피 0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수든 등비수열이든. 되겠습니까? 네. 이게 답니다, 등비수열은. 쉽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 뭐다? 절대값이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 등비급수의 합은 무조건 뭐 1-R분의 A다. 이게 답니다. 되겠죠? 뭔가 많이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고, 물론 이 뒤에 파트가 활용 파트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 활용 파트가 무진장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역시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줄게요. 여기 등비급수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